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18 모래성을 허무는 스카이델리의 연재 기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형사사건 사법부의 5.18을 북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과 5.18 특별법들에 의해 5.18은 민주화 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료되었으므로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결로 이 42개 증거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나 증거를 들어 탄핵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조사위는 이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답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5.18을 새로 연구하는 육사구국동지회 TF가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고 민간조사위도 발족하여 5.18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델리는 이 모든 노력들을 종합하고 스스로 취재하여 금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14개의 5.18 진실 찾기 연속 시리즈 기사를 내서 14개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앞으로 무기한 연재될 모양입니다. 이 상태까지만 종합해 보아도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는 진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장 송선태의 비리가 드러나고 5.18 진실에 대한 여론과 유공자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데다가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예전의 방식대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5.18 조사위원회가 그들의 절대적 핵심 목표인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낸다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재심의 후폭풍을 맞아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당초 목적한 바를 포기하고 시간과 여건상의 이유로 결론을 낼 수 없었다라는 말로 활동을 종결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스카이데일리에 감사하며 이후 5.18의 진실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파헤쳐 5.18의 진실을 끝내주는 종결자 터미네이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8 진실 찾기 연재기사 14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보 나주 금성파출소가 습격을 당한 것은 5월 21일이 아니라 5월 19일이었다. 무기고를 습격한 집단은 훈련된 괴한들이었고 무기고를 파괴하는 방법에 능숙하였다. 경찰은 괴한들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미리 무장을 해제하고 도주했다. 나주의 사적비에 5월 21일로 기재한 이유는 21일 도청 앞 대치 이전에 폭도들이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꾸미기 위해서였다. 제2보 21일 도청 앞 첫 사망자인 계엄군 11여단의 건일병원 시민군을 위장한 북한군의 장갑차의 돌진에 의해서
압사당하였다. 이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와 흙 속에 매장되었다가 꺼내온 시체들이 한 번에 70에서 89씩이나 나왔지만 그들을 찾는 유족이 거의 없었다. 제3부 5월 21일 금남로에서의 사격은 금남로 빌딩의 옥상을 점령한 개한들에 의해 행해졌다. 시체 검안서와 증언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그날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금남로 17개 빌딩의 옥상을 점령한 무장개헌들이 소지한 카빈총 등의 하향 사격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대부분 계엄군의 사정거리 밖, 즉 계엄군의 총알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제4호 5월 21일 계엄군이 도청 앞에서 쏘아 죽였다고 선전해온 꼬마 상조의 아버지 조사천도 계엄군과 600m나 떨어진 데다 계엄군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가톨릭 센터 앞에서 부장개한이 72도 각도로 하향 발사한 카빈총에 사망했다. 제5호 시민군은 일찍부터 계엄군 무전기를 탈취하여 계엄군 활동사항을 도청했고 이를 이용해 계엄군의 역정보를 제공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또 다른 계엄군을 공격하게 유도했다. 이로 인해 단 1회의 공격으로 특전사 장교 및 하사관 11명이 이동 중 즉사하였고 36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는 고도의 게릴라 수법이었던 것이다. 제6호 가짜 유공자들이 복마전을 이루고 있다. 빨치산도 유공자, 계엄군을 차량으로 깔아 죽인 자도 유공자, 놀다가 죽은 자도 유공자, 계엄군이 없는 타 지역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자도 유공자, 경찰을 가두고 폭행한 범죄자도 유공자가 되었다. 정치인, 종교인, 교육계, 언론계에 진출한 유공자 중 85%가 5.18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 제7부 군 분교 일대에 고난도 장애물을 설치하고 군 이동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 사전을 습격하여 혼비백산시키고 차량, 무전기, 총기, 장교용 우위 등을 탈취한 후 그 차들을 몰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진입한 행위는 정규군을 훨씬 능가하는 실력을 갖춘 특수군일 수밖에 없다. 도청을 장악한 후 도청 안에서 총을 거꾸로 맨 부대가 입고 있던 장교 우위는 24단으로부터 탈취한 것이었다. 5월 20일에는 시대가 3공수 여단 5개 대대가 확보하고 있던 강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을 포위하여 부사 일성으로 도망가게 했고 그 이튿날은 5월 21일에는 새벽에는 군 분교 습격을 감행했다. 이는 무슨 뜻인가? 24단 병력이 13,000명이 강주에 진입하려면 육로와 철로밖에 없다. 시민군은 육로와 철로 모두를 차단시켜 24단 대병력이 강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대단한 전력이다. 제8부 5.18 진상조사위원장 송선태가 5.18 유공자임이 확인됐다. 이는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숨기고 4년째 장관 대우를 받으며 진상조사를 지휘해왔다. 이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더해 송선태는 1980년 5월 11일 이미 5.18 무장 반란 폭동을 기획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자유노트는
송선태가 5.18 발발 7일 전인 5월 11일에 기재했고 그 기재 내용 그대로 5.18 사태가 실현됐다. 5.18은 탄압에 항거한 국민저항이 아니라 사전에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기획한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송선태도 위기를 맞았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종교도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제9보 5.18을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존재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북한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도 시스템을 사전에 설치해 놓았을까? 제10호 5.18 조사위가 제1강수라고 발표한 차북한은 한 의뢰인에 의해 허위라고 감정했다. 제11보 간첩 손승모는 정심사를 거점으로 강주 지역 폭동 조종자들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 5월 14일 강주 지역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공무원 70여 명이 전투 체육차 무동산에 올라갔다가 등산로로 내려오는 도중 남노한 복장에 단련된 몸매의 이방인 어깨부대 100여 명과 조우했다. 눈에는 살기가 솟았고 극도로 긴장하면서 어쩌다 말 한마디가 강주 말씨가 아니었다. 수상하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대공 용일점과는 연결할 생각을 못했다. 군 부교 사건이 터지자 일부 장교들은 그자들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 제12보 1980년 5월 15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공작조가 신한 아빠들을 통해 침투했다는 첩보를 계엄사에 통보했고 계엄사는 서울에 집결해 있는 24단과 71사단에 하달했다. 24단은 일개 수색중대 130명을 급파했다. 하지만 이 수색중대는 정보가 누출돼 5월 17일 송정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계엄부대에 습격당했다. 차량과 무기를 빼앗기고 모두 계안들에 끌려가 인사불성 상태로 매타작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평균 3주간 입원했다. 무장한 130명의 수색중대를 공격하여 이겼다면 계안의 수는 130명의 2, 3배는 되었을 것이며 정신과 체력이 월등히 우월했을 것이다. 이 역시 사항일치와 관계장성들로부터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제13부 5.18 옹호 진영의 유명인 이경남 목사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내가 5.18에 의해 의심을 품게 된 첫 동기는 군 분교 습격 사건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계엄 선포 때문에 모두 숨어 있었다. 이 세상에서 평화, 인권, 통일, 민주 등 좋은 것은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것이 의구심을 더욱 자극했다.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돼가고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의심을 자극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5.18을 북어 게릴라 작전이라고 증언한다. 지만은 박사가 수백 장의 사진들을 통해 5.18은 북어 게릴라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자 다급해진 5.18 재단이 비밀 해체된 미 국무부 문서를 이용하여
부정하려 했지만 5.18 재단은 CIA 문서마저도 왜곡했다. 이로써 나는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됐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 안보 문제다. 지박사에 밀리자 고원에 일본 강수 동사까지 세웠고 김군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다. 영화에서는 일본 강수가 원지교 및 명마주의로 살다가 5.18이 끝나자 종축을 감추었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차복한을 제1강수로 내세웠다. 영화는 국민을 속인 쇼였는가? 결국 5.18은 숭고한 종교에서 비열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 제14부 강주 아이콘 괴담은 서울서 온 연고생 500여 명이었다. 그 진원지가 바로 북한의 방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학생 시위 주종자들은 모두 숨어 있었다. 이런 사학에서 연고대생 500여 명이 모인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많은 학생들이 서울서 강주까지 계엄군 통제망을 뚫고 이동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북한이 500여 명의 특수공작원들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것이 보일 경우를 대비해 미리 그것은 연고대생이다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든 심리전 각본이었을 것이다. 당시 북한 방송을 듣고 사항을 파악하였다는 사람들은 중앙정보부, 계엄사, 심지어는 시위에 참여한 방위병 이재춘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았다. 북한 방송은 무기고 습거, 도청 접수 등의 군사활동을 연고대생 500여 명이 주도했다는 요지의 방송을 거의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5.18 진상조사인은 필자가 제시한 42개의 증거와 스카이델리지가 추가로 제시한 14개의 증거를 모두 기간 내에 뒤집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조사 노선은 과학적 조사가 아니라 엄명한 사기 공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지금 정부에서 먹혀들 수 없어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선태 위원장은 그 자신이 5.18 유공자라 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문재인의 압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그가 담임했던 조사는 그 자체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송선태가 제1강수로 내세운 차복하는 한 전문 의료인에 의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말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조사위가 무리하게 북한군 개입 없었다는 결론을 내면 곧 추진될 재심 결과에 따라 막주간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워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조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건과 시간상의 문제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웠다라는 상투적인 변명으로 조사를 조기에 마감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4일 지만은 감사합니다.